한동안 북미 시장에서 OSB화판 수입이 안 돼서 네네네. 뭐 칠레산을 쓰네, 베트남산을 쓰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품질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멀리서 보면 네네. 이게 나무젓가락 막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할까?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그냥 네일건 갖고 빵빵 쏘면 네네. 얘가 결착력이 얼마나 되겠어. 네. 사실은 살짝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설계 일단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심지어 비용도 아껴줬어요. 그 3억을 다 안 채우게 해놨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업주가 먹으려고 더 이렇게 부풀리지 않나? 12월 14일에 2024년 마지막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집 지을 예정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세미나 때 뵐게요. 와, 여기는 동네에 감나무에 저기는 대나무까지. 야, 시골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아빠님 오늘 어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문파입니다. 이곳은 전라도 고창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산에서 목조주택의 가장 중요한 골조 시공 중에 토대목 시공하는 모습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토대목 시공 이후에 목골조가 한참 올라가는 작업을 저기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목골조 작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현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릴 내용도 몇 가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뭐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 것 같던데 네네네. 어떤 작업 중이신 건가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기초가 얼마 전에 다 끝났고, 음. 이제 골조 친지 한 지금 2, 3일 정도 된 거거든요. 시작한 지가. 네. 근데 지금 벽체가 다 1층이 다 쓴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품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뭘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서산 갔을 때 네네. 토대목 시공하는 모습을 네네네. 영상으로 담았었는데 네네네. 그 토대목 이후에 지금 네네. 1층에 월이 지금 작업되고 네네네. 있는 그 네. 모습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예. 요 정도 공정에서는 체크 네. 포인트들, 그러니까 점검 나오시면 어떤 네. 걸 주안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다 잘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눈으로 보지만 네. 지금 위에 이제 실링 이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조는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어요. 다만 위에서 볼 거가 있다면은 헤더 경관에 트리머가 몇 장 정도 들어갔는지 정도? 네네. 그 정도만 보고서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단열할 때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네. 그런 것도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코너 같은데 예. 이런 코너 같은데 이렇게 한 장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저희가 네네네. 강화도에서도 그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네. 네, 그런 부분 단열재가 네. 구겨지지 않고 삽입될 수 있게. 코너가 생기는 곳에 얘를 여기서 온장에 맞게끔 이쪽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코너에 이만큼의 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가까이 있으면 여기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온장을 자르지 않고 넣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이즈를 예, 보니까 온장이 예. 그대로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도 만들어주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얘가 이렇게 왔으면 일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거를 여기다 놓지 않고 얘를 일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잘라서 넣고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온장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수도 배관이 또 이거 이중으로 말 그대로 이거 잘 움직이게끔 잘 이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요. 예, 이것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중으로 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이렇게 네네. 하신 건지 원래 이렇게 단열재를 감아서 시공을 하시나요? 아, 예, 원래 이 안에서는 다 단열재 감아서 시공을 하죠. 이 기초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열재 다 넣고 있어요. 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외부에서 인입되는 수도관인 건가요? 네, 맞아. 인입되는 수도관. 예. 그래서 처음에 인입될 때 네네. 기본적으로 단열재 이렇게 네네. 다 감아서 인입을 시키도록. 네네, 맞습니다. 예. 뭐 점검 포인트들은 그렇게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백허 붙을 자리에 제대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내벽이 쓰고 나면 네. 내벽 위에 실링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도 위에 이 단열재 넣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백허라는 게 코너는 저쪽에 외벽이 만나는 곳을 코너라고 하고 그렇죠. 예. 여기 부분은 지금 예. 내벽이 하나가 쓰는 공간에 그렇죠. 외벽체랑 만나는 그렇죠. 부분을 백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벽체와 이제 내벽체가 T자로 만나는 부분. 네네. 예, T자로 이것도 하나의 코너긴 한데 네네. 요걸 이제 백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판 네. 치고 나면은 단열재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합판 치고 나서도 단열재가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무를 보니까 네네. 지금 J 그레이드 등급의 지금 2x6로 지금 월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천 등급이 보통 2등급에서 3등급이 원래 골조를 만드는 목조 자재로서의 추천 등급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은 거의 안 쓰고요. 다 2등급 이상을 써요. 그럼 네. 2등급이나 투앤베러 또는 자스급을 쓰는데 네. 자스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등급 자체는 이 구조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좀 더 깨끗하느냐, 조금 더 뭐 옹이가 좀 더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때마다 좀 약간 랜덤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자스급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문할 때 우리 자재가 좀 모자르니까 자스급이라도 쓸래요라고 하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자스급 자체는 원래는 이제 내장재로 내장 마감재로 쓰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예, 내장으로 써도 네네. 그걸로 별도 마감 없이 네네. 노출이 돼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지난번 현장에서도 이게 점원이라고 적혀 있던데 네네. 오늘도 보니까 혹시 독일에서 예, 점원이라고 써져 있는 건 독일에서 옮겨봤습니다. 네, 네. 캐나다산이나 북미산 이게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요즘 독일계 들어오는 뭐 연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캐나다 우드라는 회사가 네, 있거든요. 그죠. 예, 거기가 이제 국내에서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예전에 박람회에서 인터뷰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캐나다에서만 주로 거의 100% 다 수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독일산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북미 시장에서 네네. OSB 합판 수입이 안 돼서 네네네. 뭐 칠레산을 쓰네, 맞아요. 베트남산을 쓰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품질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목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얘는 이제 SPF라는 목재거든요. 네. SPF는 이제 스프러스, 파인, 퍼.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전나무, 가물비나무, 소나무 얘네들이 네. 이제 이 랜덤으로 섞여 있는 그런 목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도를 가지고서 그레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좀 얼마나 좀 이렇게 의미 같은 게 더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그레이드를 따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를 따졌을 때는 품질에는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싼 거를 이제 구입을 하다 보면은 네. 제가 볼 때 이제 수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보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건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보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틀어졌거나 갈라졌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다 드라이를 해서 네. 함수율 이제 뭐 19% 정도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실제로는 뭐 함수율이 좀 더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목조주택에서도 나무가 함수율이 너무 높으면 네네. ALC의 이제 습도 문제처럼 네네. 나중에 그 자체가 합지 마감 같은 거 했을 때 네네. 거기서도 이제 곰팡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자재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현장들도 저는 다른 현장들도 까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말씀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드리죠? 아무튼 목조주택에 대한 이 자재 품질이라든가 시공 품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준영 대표님은 네네. 이제 대한민국의 경량 목구조가 들어온 지 벌써 20-30년째 되고 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골조 품질은 네. 이미 상향 평준화가 돼서 네네. 특별하게 체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이제 생각을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다들 현장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경량 목구조를 선택하시고 네. 이제 목골조가 이렇게 한참 월이 올라갈 때 네네. 의외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멀리서 보면 네네. 이게 나무젓가락 막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할까? 네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막상 들어와서 뭔가를 못하는데 네. 남성분들은 와갖고 월을 막 이렇게 손으로 네네. 막 이렇게 발로도 차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네. 얘가 휘청휘청 하는 느낌이 처음엔 있으니까 그걸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목 구조가 이걸로 구조력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 구조력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지금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렇게 월이 섰을 때 흔들면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내벽이 붙지 않았고 이 구조체는요. 어찌 보면 이 사각형의 이제 스터드들이 이렇게 일자로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 하중은 다 잘 받쳐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옆에서 오는 하중은 아직까지는 이제 못 받쳐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오는 이 횡력은 어떻게 받쳐주냐면 합판이 붙어서 합판이 그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 구조에서의 구조는 세 가지가 이제 그 구성품이 되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각재, 네. 2x4, 2x6, 2x8 이런 각재가 이제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합판. 그리고 두 가지만으로 이제 골조가 될 수 없고요. 네. 여기에 철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철물 보강이. 그렇죠. 필수. 왜냐하면 철물 보강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얘네들이 나무랑은 그냥 본드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거는 못으로 박잖아요. 그래서 접합하는 것들은 철물로 하고 그 목재와 합판과 철물이 세 가지가 목 구조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못 한번 네네. 보여주시고 네네.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그냥 네일건 갖고 빵빵 쏘면 네네. 얘가 결착력이 얼마나 되겠어 네. 사실은 살짝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못에도 숨은 기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요게 이제 이제 구조용 못이에요. 네. 예, 구조용 못이고 얘는 이제 길이는 89mm 정도. 아, 89mm가 아니라 91mm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90mm 정도 됩니다, 대략. 네. 예.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또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어떤 분은 예, 예.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거 벌써 녹슨 거 갖고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철제가 네. 이 나무에 박히게 되면 음. 이 철제의 수축 팽창의 개수와 이 목재의 수축 팽창 개수가 달라요. 어찌 보면은 이 철제의 수축 팽창 개수보다 목재의 수축 팽창 개수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박아놓고 얘가 나중에 구멍이 좀 더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이 묻어 있는 게 이게 본드예요, 본드. 예. 네. 본드가 그 안에 이제 탁 박혀서 늘러붙어 가지고서 그 어떤 늘어나는 것들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나사처럼 이렇게 네. 꼬여져 있어요. 딱 박으면 얘가 그냥 일자로 팍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는데 돌려야 빠지잖아요. 네. 얘도 들어가서 이제 바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얘가 이제 꼬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바로 똑바로 안 빠지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수축 팽창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38mm예요. 이렇게 박으면은 그 이상 얘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요만큼이 나와요. 오히려 구조용이 1인치 이상만 박히면 된다라고 되는 게 이제 못 박기에는 기준이 돼요. 근데 네. 이렇게만 박으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박게 되면 얘가 요만큼이 여기서 1인치 이상이 박히게 되는 거죠. 같이 결속하는 부재의 이 네네. 마지막 부분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본드가 들어가서 그렇죠. 완벽하게 그렇죠. 결착이 되게끔. 네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작업하시는 모습 한번 네네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트리머라는 건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이제 개구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창문이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벽체는 이 수직 하중을 받아줘야 되는 이 스터드 새끼둥들이 이렇게 요 간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간격만큼이 빠지잖아요. 그 빠진 양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두 개는 이쪽으로, 두 개는 이쪽으로 해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헤더 빔이 그 하중을 같이 양쪽으로 퍼뜨려서 내려주는 거예요. 나무는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끝에 박고 끝에를 박으면 한쪽에서 배가 부르면은 얘네들을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목재는 한쪽에서부터 박아 올라가야지 이제 잡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네일건을 박을 때 네네. 몇 방 정도를 박아야 되는지 그 기준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분들은 현장 인부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간식이라도 사다 갖고 오면은 못 하나라도 더 박아주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오라고 이러신 분도 계시던데 네네. 무조건 많이 박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한 10방을 박으면은 이 소리가 다 깨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통 2x6 같은 경우에는 이 옆방향으로는 보통 3개를 박아요. 2x4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박고 6인치, 네. 6인치나 좀 7인치 정도 간격으로 150mm 간격으로 계속 박아줘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는 이 넓이만큼의 간격 있잖아요. 네. 이게 400mm 정도 되거든요. 네. 400mm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박아주는 거예요. 400 정도 간격으로 한 3개씩만 박아주면은 된다. 좀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장갑을 안 꼈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목수님들도 계시고요. 네, 저도 목공 관련된 자격증 2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부님들 대부분이 네네. 장비 쓸 때는 웬만하면 장갑 안 끼는 걸 추천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절삭동구나 전동동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네. 이렇게 회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게 장갑에 올이 끼면 이 손이 빨리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한 번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요인들을 좀 줄이는 효과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처음에 맨손하기에는 그 추천드리는 게 나무를 만드는 요령이 많이 없다 보면 네. 잘못하면 그 가시가 이렇게 자꾸 쓸어 잡아가지고서.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요령이 많이 없을 때는 무조건 장갑 끼고 하시고 그렇지 뭐 어느 정도 좀 내가 이제 편리함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더에서 이제 헤더 밑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야 이제 창문 높이가 되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크리플이라고 그래요. 크리플 이제 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크리플이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진행 방향. 이게 못이 길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똑바로 잡고 싶어서 이렇게 잡고서 이거 못 치면 큰일 나요. 이 못이 들어가는 데서 항상 손이 멀어져 있어야 돼요. 목골조 작업하시는 모습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땀을 뻘뻘 흘리시는 11월인데도 네네.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네네.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게 그냥 네. 얼굴에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한겨울에도 네. 땀이 막 원래 나요. 진짜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잠깐만 멈춰 있으면은 완전히 오들오들 춥고 그런데 이런 현장 일은 한 겨울에도 이제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목골조 작업은 그러면 네네. 보통 몇 월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나요? 목골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진행이 가능해요. 예. 다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좀 장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업의 어떤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공기가 좀 길어질 수 있고 겨울에는 솔직히 너무 춥다 보면 장비가 잘 안 돌아가요.
몸의 신체 리듬도 손에 또 너무 얼어 빠지니까 그런 어떤 그 인력적인 부분 또는 장비적인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이제 그 공기가 좀 더 늘어져요. 항상 이제 일하기 가장 최적화된 이제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12월에 네. 지금 세미나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12월 14일 날 건축주님들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목골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구조라든가 방수 이런 그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또 국책으로 하는 뭐 개량용 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좌표 찍어주시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더보기 설명 부분이랑 고정 댓글 이용해서 네. 지금 일시 그리고 장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세미나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정보 드릴 테니까요. 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내년에 집 지으실 분들은 12월에 꼭 이 세미나 듣고 미리 준비하시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표 남겨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네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노후를 여기서 보내려고 여기저기 이제 땅도 좀 보고 건축도 좀 알아보고 할 시절에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되게 수줍은 지성이를 만났는데 성격이나 인격이 참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사람 믿으면 또 그냥 이렇게 쭉 믿거든요. 그래서 너랑 하자 해놓고 일단 돈부터 주고 제가 언제 지을지 모르는 거를 계약금부터 맡기고, 근데 그게 벌써 3, 4년 더 된 것 같은데? 제 집을 지으려고 맡겼던 계약금이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집이 불나면서 그 집 짓는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보험도 안 들어놨고,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을 뭐 이상한 데다가 모실 수도 없고, 집은 지어서 드려야 되겠고, 뭐 불난 게 뭐 부모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 자연재해니까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확실히 농촌주택이니까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 돈하고 뭐 갖고 있는 돈 합쳐가지고 짓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지을 거를 두 채 짓게 생겼죠 지금. 애초에 제가 이거 의뢰를 할 때 가성비 있게 3억 원 안짝에서 알아서 해줘 그랬더니 설계 일단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심지어 비용도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3억을 다 안 채우게 해놨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업주가 먹으려고 더 이렇게 부풀리지 않나? 다운시켜서 그 돈 다 안 들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예정이에요. 일단 단열, 방수 뭐 이런 집의 하자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성이가 지은 집들도 많이 봤고 또 스타일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구한 거는 가성비 딱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흡족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까탈 맞은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네.